안녕하십니까. 고고 여명TV의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전유진을 편을 찍은 지가 건 2달이 다 와가는데요.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율구독료를 부탁하면서 하루에 한 개씩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2달 동안 찍으면서 전유진을 보면서 누구와 같이 되고 어떻게 사회적인 변혁과 가요로서 어떻게 사회적인 변혁과 스타성을 갖출 것인가 하고 생각을 꾸준히 해봤는데요. 김추자, 김추자가 저는 떠올랐어요. 김추자 같은 경우는 한 15년여 동안 대한민국 가요계에 한 획을 그었고 대단한 마력을 갖고 있는 여가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요사 중에서 개인 생각입니다. 김추자를 최고로 칩니다. 김추자 뒤에는 누가 있었다? 신중현이 있었죠. 신중현 어르신이 됐죠. 지금 8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신중현이가 김상희의 소개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김추자를 받아들여서 곡을 줬는데 그 곡이 대히트를 칩니다. 당시에 보면은 제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기억 속에 없으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요. 고고TV에 구독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시는 분들은 고고TV 보지 마세요. 그리고 자율구독료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대에 선우영아 얼핏 기억이 납니다. 김상희, 이미자, 정훈이, 최희준, 배호, 나훈아 등과 자웅을 겨루게 돼요. 한 15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존 활동하는 가수가 나훈아 씨는 5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씩 나오고 배호 씨는 돌아가셨고 최희준 씨도 강력한 저음이고 그죠? 이분도 굉장히 노래가 좋죠. 안 나오고 문정선 이분도 모르겠고 정훈이 노래는 뭐 크게 치질 않아요. 저는 이미자 씨 같은 경우는 그건 뭐 그냥 엘르시고 솔직히 김상희도 안 나오고 손유영아는 아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런 당대의 배우들과 자웅을 겨루는데 아주 특이했죠. 여가수 쪽에서는 최고예요. 제가 보니까 그 왜 최고냐 하면은 김추자가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고 새로운 무대를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가수들의 창법을 신중현의 곡을 받았음에도 다른 가수들은 신중현의 곡을 받아도 김추자 같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자기 음색을 못 냈어요. 무대 매너도 못 내고 하늘이 내는 음색도 비슷했고 그죠? 그리고 당시 가요계 가요사를 뒤엎을 정도의 마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유진 같은 경우에 트롯계만 말하는 겁니다. 기존 트롯을 다 엎을 만한 비색을 갖고 태어났어요. 천재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신중현 씨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므로 이건 진짜 망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유진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곡을 하나 줬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신중현은 모든 곡을 섭렵합니다. 미국, 한국, 사회상 다 섭렵하는 천재예요. 천재 신중현도 그리고 김추자도 천재성이 있었다. 그래서 스타라는 것이 우연히 태어나지만 말이죠. 지나고 보면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었다 하는 거 필요 충분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게 가요고 연예고 그런 겁니다. 그래 기존에 그 깽깽이 또는 짜고 울고 나훈아 씨 보세요. 나훈아 씨가 나이가 들면서 그 양반이 철학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사회상을 갖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요의 선두주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 질질 짜고 등심을 같이 부르고 퍼포먼스나 하고 그런 가요가 그런 트롯이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 그걸 깰 친구가 전유진이라는 친구죠. 고고TV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가수 하나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신중현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한국 록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죠. 천재예요, 신중현은. 우리가 잘 아는 미인, 아름다운 강산, 김추자의 뭐 님은 먼 곳에 거짓말이야. 이게 전부 다 신중현의 곡이에요. 어? 그런데 신중현을 한국 록 음악의 락 음악의 아버지다. 록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락 음악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음악으로서 최초의 성공을 거뒀다는 뜻이 아니고, 압도적인 서구의 문화 앞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국적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했는가 하는 거의 창조적 노력의 경의를 표한 말이 되어야 한다고 음악계는 말을 하고 있죠.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전주진 같은 경우도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작곡가죠, 스승은. 근데 지금 트로판을 이렇게 보면 나오는 곡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도 쓸만한 트롯곡이 없어요. 현재까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훈아 씨만 그래도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게 지금 테스형 같은 게 아주 데이트를 쳤다 뿐이지. 신중현 사단이라고 있었죠. 우리 다 알죠. 신중현 사단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야? 김추자예요. 김추자. 근데 펄스트도 있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저 난리 났었어. 저도 그 당시에. 김추자하고 펄스트만 나오면 공부하다가도 말이야. 국수 먹다가도 말이야. 국수 질질 흘리면서 말이지. 김추자하고 펄스트만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장현. 장현한테 준 이런 곡들은 전유진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신중현 사단이 한 15년을 지배하게 되죠. 가요계를. 그리고 현재도 모든 음악인으로부터 존경하죠. 조용필은 신중현한테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유명곡으로서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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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그런 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런 거. 꽃잎, 봄빛, 봄, 미련. 그래서 신중현 사단이 1960년대 중후반부터 70년대까지 한국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과 무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 레전드라 그래요. 김추재 같은 사람, 나훈아 같은 사람을 레전드라 하는데 지금 택도 안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레전드래. 전부 다 가왕이고 여왕이라 그래. 택도 안 돼 그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음이야 소음. 그래서 신중현이가 히트도 히트지만은 음악적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변혁을 했다. 대중적인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도 해외에서 막 태동하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문법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도입했고 그 음악들이 하나같이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고 그죠? 대한민국 음악계에 영향력을 확보했다. 그 김한선이가 부른 1989년에 불렀다 그러네요. 리듬 속의 그 춤을 춤추면서 사는 게죠. 김한선이. 김한선이도 50대가 50 훨씬 넘었더라고 이제. 그런데 리듬 속의 그 춤을도 신중현이가 마지막 타임에 준 건데 솔직히 이 노래 안 좋아. 소화를 못 시켜. 김한선이가. 그냥 끄게 춤이나 하고. 응? 그런데 이 신중현 씨가 보면은 대부분의 기존 작곡가나 가수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그러지 않는데, 신중인 씨만큼은 당대에 유행하던 새로운 음악을 주저없이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잃지 않았다. 아주 트렌디하게 당대를 갖다가 같이 즐겼다 이런 거죠, 신중이니까. 그러니까 기존 가수들이, 기존 트롯 가수들이 그런 애들이라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노래를 갖다가 수십만 수백 명이 보고 있어요. 새로운 스타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추재 같은 친구가 나와서 판을 흔들어 버렸어요. 당시에. 나훈아 남진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은 게 김추자예요. 그 이후에 세시본 그룹들이 나오죠. 그죠? 이장임, 김정호, 송창식, 그렇죠? 윤영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신중현이를 천재라고 보고 송창식도 천재라고 보는데 가수로서는 이때까지 압도적으로 변화와 변혁과 그리고 폭발적인 대중을 갖다 한테 확 심장을 꽂은 게 김추자라고 봐요. 저는 락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고 트로트도 아니고 새로운 곡을 갖다가 모두 해소합니다. 응? 신추자가 보면 김추자가 보면은 그 노래가 보면은 늦기 전에 1969년 데뷔했다 그러죠. 늦기 전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님은 먼 곳에 봄비 꽃잎 거짓말이야 그럴 수가 있나요? 왜 안 해올까? 무인도 그죠? 이게 다 신중현의 곡이에요. 전유진이가 님은 먼 곳에를 하나 개인적으로 부른 게 있던데 유일하게 전유진이가 불러가지고 기존 가수들 뛰어 못 넘은 게 님은 먼 곳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맞아요. 전유진이가 님은 먼 곳에를 부르는데 김추자를 따라가려면 중간도 못 돼요. 응? 그러니까 이 김추자하고 전유진이의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기존 가요판을 엎을 정도의 미색과 음색을 갖고 있다. 응?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근데 유진이는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새로운 시도란 걸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불렀더니 새로운 시도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천재라는 거죠. 그러니 신중현 씨 같은 사람이 하나 붙어주면 좋겠는데 기존의 그 트롯 그 돈팔이 시장팔이 뭐 태진아 남진 아니고 태진아 뭐 송창식 아니고 송대관 그 다음에 장윤정 이런 사람들한테 곡 주는 트롯 가수는 붙으면 안 돼요. 전유진이는.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곡이나 받을래 그러겠죠. 괜찮으면은. 김추자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색채를 갖고 있고 자신만의 개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처절하게 자기는 뚫고 나가죠. 자신만의 색과 색채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신중현의 도움을 받아서 김추자는 자기의 가창력으로 완성을 하고 무대와 연출 등도 당시에는 조용히 노래를 부를 때죠. 그죠? 근데 김추자는 말이죠. 온 무대를 휩쓸어. 온 무대를. 당시 가수로 가운데 조용히 있었죠. 온 무대를 휩쓸어. 나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김추자가 막 그런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빠지니까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는 거, 가슴을. 그게 아직도 남아 나는. 넓은 세트장을 활용했고, 당시 TBC가 최고였죠. 5, 60대, 70대는 기억할 거예요. TBC가 최고였어요. 방송 통폐합하기 전에. 김추자가 나오면 하나의 공연이었고, 연극하게 만들었어요. 뮤지컬 같이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T조 세븐이라든가, 뽕숭아학당 이런 애들은 그 화려한 무대에 화려한 연극같이 만들어주는 그 깽깽이들이 실력 없는 것들이 오도방정만 떨고 있다 이거지. 그죠? 지금 그게 트롯계예요. 반짝이 옷 그냥 태진아 같은 건 노란 옷 그냥 막 롱드레스 입고 나오고 T조 탑세븐에는 하얀 소복 같은 드레스 입고 나오고 실력이 없는데도 그렇게 진짜 무대를 갖다가 지들이 활용하려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국민들 앞에는. 곧 없으신다니까 T조 그거는. 그런데 너무 깽깽이 판이고 너무 애들이 무대 활용도 못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T조에서 기획하고 만든 거야. 무대 활용 좀 하라. 얘는 컨셉으로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너무 저질들이라서. 전유진이 그걸 깨는 거예요 지금. 전유진이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죠? 박선주가 말하고 조영수가 이러고 그랬고 장윤정이가 하수 없이 그냥 버튼을 누르고 그게 왜 그래요? 실력이 너무 충출한데 다른 애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 예능을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깨방진거 들어야 되고 방방 뛰어야 되고 엉덩이도 내밀어야 되고 가슴도 파야 되고 그죠? 그런 걸 안 할 사람이고 뭐 다른 애들한테 부족하더라 이건데 그게 이때까지 트롯계를 세미 트롯 애들이 지배한 거야. 그죠?
그걸 엎을래가 전유진이가 나타난 거야. 무서운 거야. 어? 3, 40년, 4, 50년을 지배하던 트롯 가요계를 전유진이라는 신성이 나타나 딱 지배, 차분하게, 우아하게, 청순하게, 비색으로, 그죠? 그게 무서워서 전유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추자 같은 친구, 신중현 같은 사람, 이거 신중현 씨는 한 80대 중반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김추자는 지금 70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은퇴했고, 요새 그 건강이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한 5, 6년 전인가, 데뷔 무대를 갖췄다가 실패했죠. 그죠?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김추자 노래는 나이가 너무 많으면은 힘들어요. 성량도 따라가기 힘들고, 무대 매너도 20대 같이 말이죠. 전체 무대를 휩쓸면서 방방 뜨면서 그 음색을 낼 수가 없죠. 실패했는데, 다행히 전유진은 트롯 아니에요, 트롯. 이미자 씨도 지금 80 넘어가지고도 노래 부르고, 나훈아 씨도 70대 중반 됐는데 노래 부르고, 남진 씨도, 자잘한 행사도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유진의 그 생명력은 길다고요. 응? 전유진이가 지금 트롯에 나오면은 곡만 한 두세 개만 히트시키고 제대로 되면 관리만 받으면 말이죠. 근데 신중현 같은 사람이 없어. 지금 음악계에. 특히 트롯계엔 있을 수가 없죠. 응? 그래서 전유진이가 노래를 하려면은 기존 그 시장파 트롯 히트시키고자 하는 트롯만 만들면 안 돼요.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당대 거장이 붙어야 되는데 그 거장들을 누가 다 갖고 있냐면은 대형 기획사에서 다 갖고 있죠. 대형 기획사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뭐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전유진을 위해서 한번 만나봐야지 뭐. 그런데 알아봐야지 만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라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추자급이 될 수 있는 게 전유진이다 이렇게죠. 그죠? 그리고 문화연예계는 독보적으로 단 1인이 존재하는 건 대단히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독보적인 1인이 존재하는 시기가 꽤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남진 나오나 트롯계 양봉을 갖다 했더라도 김추장 트롯 아니에요. 이게 발라드도 아니고 록도 아니고 새로운 신중현의 새로운 곡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트롯계. 꼭 트롯을 안 부르면 어떡해요? 트롯과 발라드 믹스해가지고 부르면 되죠. 근데 전유진이가 그걸 아직 몰라. 나이가 그래가지고. 그건 모른다니까. 비사를 보면은 얼마나 유명하냐 보면은 김추자가 당시에 담배가 청자라는 게 제일 비쌌어요. 그때 100원 했어요. 100원. 청자가 노란 거. 제가 알아요. 내 초등학교인데 우리 모친이 청자 한 보를 사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한테 인사치레 한 적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공무원들한테도 담배를 먹이고 그랬어요. 민원을 넣을 때도. 그런데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이런 말도 유행시켰고 그 텐텐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다른 별명이 붙어야 돼요. 그게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오는 별명이 붙어야 되고요. 당시에 김추자가 간첩설까지 말렸잖아요. 간첩. 응? 거짓말이야가 히트를 치니까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저 간첩이다. 박정희 있었는데 나중에 그 김추자가 그 밝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했더니 간첩설의 루머가 돌았다. 이렇게 하죠. 응? 중앙정보부도 막 조사를 했고. 전유진과 김추자, 전유진과 신중현 선생.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김추자가 당대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최고의 가수를 따지라면은 저는 김추자라 봐요. 여자 가수 중에서 유진이가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잖아. 트롯인데. 트롯이 김추자 같이 노래 부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트롯은 김추자 같은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 될 수가 있다. 유진이 화이팅!